현재 인도네시아에서 수출 규제를 전격 선언하며 한국의 각종 산업계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한국만 콕 집어서 수출 규제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에는 전혀 다른 의미가 있다고 하며 그 과정 가운데 인도네시아의 뒤통수를 맞게 되는 국면이 등장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렇게 인도네시아가 한 행동 때문에 스스로에게 다른 불이익도 돌아가게 되는 국면인데요. 왜 인도네시아의 수출 규제가 한국의 문제가 되며 결국 그들이 큰 손해를 보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도네시아는 지난 1월에 전격 석탄을 수출 중단하면서 세계적인 파장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한국 역시 인도네시아에서 들어오는 석탄이 전체 비중에서 약 20%를 차지하기 때문에 타격이 있었는데요. 석탄 수입 국가별로는 호주가 거의 50%에 달했으며 2위로 인도네시아 20%, 러시아는 11, 미국 9% 정도였습니다. 다행히 호주와 러시아 등에서는 한국에 수출 물량을 늘려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기 때문에 한숨을 돌렸지만 러시아는 다시 2월에 전쟁을 일으켜 호주가 아니었으면 이 역시 위기였을 것입니다. 러시아는 항상 한국의 자원이 모자라면 발벗고 나서 자신들이 공급해주겠다는 우호국이었는데 실제 과거 일본의 수출 규제 때 불화수소 공급이나 요소수 사태 때 러시아는 항상 도와줄 의향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전쟁으로 한국의 자원 라인에 있어서 우선은 제2선으로 빠지는 등 자원 위협은 지속되는 모습인데요. 인도네시아는 한국에 다양한 협약을 맺고 있으며 신남방 정책의 중심이 되는 국가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석탄 수출을 금지하더니 이번에는 전격 팜유에 대한 수출 규제 선언으로 들어간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매우 문제점이 많고 한국에는 인도네시아가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팜유 국제가격 급등과 우크라이나 사태로 식용유 파동을 겪는다는 이유로 인도네시아 정부는 오는 28일부터 식용유와 식용유 원료 물질에 대해 수출 중단을 전격 결정한 것입니다. 세계 최대 팜유 수출국인 인도네시아의 이러한 결정이 국제 식용유 가격을 더 치솟게 하고 줄줄이 식료품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사방에 물가, 원가 상승, 인플레이션 등으로 경기 침체에 관한 경고음이 쏟아지고 있는 국면에 인도네시아의 석탄에 의한 팜유 수출 중단 발표는 전세계 경제에 충격을 던져주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전날 밤 국민의 필수품, 특히 식용유에 관한 회의를 주재한 결과 28일부터 식용유와 식용유 원료 물질 수출 후 추후 고지할 때까지 금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세계 팜유 시장 공급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실정입니다. 팜유는 식용유 가공식품 제조에 쓰이는 것은 물론 화장품, 세제, 바이오 디젤 등의 원료로도 들어갑니다. 결국 인도네시아가 식용팜유 수출 중단을 결정함에 따라 당장 미국 시카고 거래소의 콩기름 거래 가격이 4.5% 폭등하면서 산업계에서는 적지 않은 동요가 일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인도 솔벤트 추출협회의 아툴 차투르베디 회장은 이번 발표는 인도와 전 세계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며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이라고 로이터 통신에 말하며 이번 사태가 위중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이러한 원인을 자국의 업체들에게 돌리며 그 배경을 설명했는데 인예 팜유 생산 업체들이 인도 내수보다는 수출에 집중하자 전격 이를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대로 놔두면 인도네시아의 식용유 파동 등 막상 인니 내부에서 사용할 게 없고 물가도 오른다는 주장입니다. 또한 이미 내수시장 공급 의무, 수출 팜유 세금 등 각종 정책도 펴봤자 효과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인도네시아는 이런 정책이 효과가 없는 것을 고위급 공무원의 뒷돈거래로 여겨 검찰 조사도 들어갔습니다. 물론 이러한 인도네시아 상황은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닌데 문제는 한국에 있어서는 매우 황당한 국면이라는데요. 우선 이러한 인도네시아의 자세는 자원 민족주의에 해당하는 움직임으로 많은 나라와 약속을 저버린 모습입니다. 팜유는 대량으로 사전 물량도 예약이 되어 있고 대량 생산국으로서 공급해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만 한두 달 뒤도 아니고 겨우 며칠 뒤 수출 중단이라는 일방적이고 극단적 조치는 전 세계에 충격을 주는 것이죠. 하지만 결정적으로 한국 입장에서는 인도네시아가 팜유에 대해 이런 행동은 안 되지 않냐는 의견이 나오는데요. 인도네시아의 뒤통수는 여러 번 지속되었습니다만 이번에는 색다르다는 의견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기존의 군수 분야 등에서 한국과 계약을 체결해놓고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적이 많았습니다. KF-21 분담금 문제도 8천억 원을 제대로 납부 안하고 버티다가 최근에야 조금 개선이 보이는 정도였으며 막상 KF-21 외에 유로파이터를 구매해야 한다며 다른 쪽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황당함을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2월에 결국에는 프랑스 라팔을 6대를 구매하는 모습도 연출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잠수함을 대우조선해양에 3척을 계약한 뒤에 계약금을 납입하지 않은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인도네시아의 잠수함 침몰 사고에 대해 한국의 대우조선해양에 책임을 묻기도 했습니다.
해당 잠수함은 독일에서 건조된 재래식 잠수함이나 추후 대우조선해양이 창정비를 했다는 이유로 한국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고, 이 때문에 잠수함 계약금도 영향이 있는 듯한 뉘앙스가 나온 것이죠. 그러나 막상 이 잠수함은 대우조선의 창정비 후 9년 동안이나 창정비를 전혀 하지 않았는데, 해양 관계자들은 최소한 6년마다 창정비를 받고 관련 임무 수행도 지속적으로 해야 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2018년 후 침몰 잠수함은 자망조차 하지 않는 등 대우조선의 귀책 사유는 전혀 없다고 관계자들은 전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인도네시아 매체는 잠수함 계약은 물론 KF-21 사업도 영향이 갈 수 있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더니 급기야 인도네시아 정부는 KF-21 분담금을 현재 문제가 되는 팜유로 내면 안 되겠냐고 제안했습니다. 당시 인도네시아 정부는 천연가스와 석탄, 팜유 등을 한국에 제기했고, 한국도 이에 고심한 걸로 보입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당시 팜유나 자원을 고정가로 확정하고 그 가격으로만 지속적으로 한국에 보급하기로 했다면 현재 팜유난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분담금을 상회하는 이득을 받겠지만, 당시엔 예상도 못한 국면이었고, 또한 문제는 한번 이렇게 군사대금을 현물로 받기 시작하면 한국으로서는 골치가 아파진다는 점입니다. 러시아와의 불곰 사업도 현물 대체가 시작되면서 러시아는 좋은 무기와 전략 자산도 넘겨주긴 했지만 한국이 쓸데없는 것도 받아야 하며, 또한 가격 계산도 일률적으로 되지 않는 등 공연한 피해가 발생하게 되며, 따라서 애초에 이러한 거래는 깔끔하게 정해진 액수로 오고 가는 게 가장 좋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인도네시아는 잠수함 KF-21 등에서 보여준 태도같이 또 뒤통수를 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가령 팜유로 분담금을 지급하려고 계약을 했어도 이번 팜유 수출 규제로 팜유를 못 받게 될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 입장에서는 팜유만 받기로 했으니 그 사이에는 돈으로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고, 팜유 수출 규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며 인리 정부는 또 차일피일 일을 미룬다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이번 팜유 수출 규제는 한국 입장에서 더욱더 당혹스러운 결정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바로 인도네시아 현지의 다양한 팜유 제조 시설이 한국의 투자로 인해서 세워졌다는 점입니다. 실제 인도네시아는 한국에 다양한 투자 요청을 하며 한국 자본으로 공장을 세워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2020년 6월에 자바섬의 투자 유치 설명회에서 자신이 직접 브리핑을 하면서 한국의 LG를 콕 집어 LG가 들어오고 싶다면 걱정은 불필요하다, 몽땅 지원하겠다라고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장관과 주지사, 군수 모두가 힘을 합쳐 A부터 G까지 챙기는 서비스로 모시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당시 많은 탈중국 기업들이 중국 대신 갈 곳을 물색하다가 상당히 베트남으로 이전한 것을 보고 아직 고민하는 중국 체류 기업들을 모아놓고 인도네시아에 투자해주길 바란다는 의미로 한국에 간곡한 요청을 했죠. 코로나 이후 인도네시아의 경제도 급격히 나빠졌고 다양한 측면에서 해외 투자는 더욱 필요했던 것입니다. 과거부터 인도네시아는 해외 자본 유치가 필요한 국가였기에 물론 이러한 국가 정책은 한편 당연하다고 보여집니다만, 그 가운데 한국의 포스코를 비롯한 기업도 인니에 팜유 제조 시설 공장을 대거 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몇몇 한국 기업들이 자리를 잡고 팜유를 생산했고, 이러한 것은 한국 공급에도 유사시 도움이 됩니다. 다른 기업은 몰라도 한국 기업이 생산한 팜유이며 이것이 인니 경제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하고 있으니 한국에는 이와 같은 국면에서 면제를 해주거나 아니면 최소한의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투자 유치할 때는 간절했지만 정작 이러한 국면엔 한국이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의 장차 또 이와 비슷한 일이 생길 걸로 예상되는데, LG 에너지 솔루션과 포스코 홀딩스는 인도네시아 정부와 배터리 광물 채굴부터 배터리 생산까지 모두 인도네시아에서 처리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한국이 인도네시아와 손을 잡은 중요한 이유는 다름 아닌 니켈 광물의 안정적 확보가 매우 큰 상황입니다. 테슬라를 비롯 중국의 CATL 등 관련 전기차 업계에선 자원 확보에 어느 때보다 경쟁이 치열한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알고 보니 인도네시아 정부는 한국뿐 아닌 중국과도 니켈 광물 채굴을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이러다 보면 인도네시아 니켈 광물이 부족해지는 국면이 어느 시점에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며, 또한 인도네시아 정부는 전세계 수급 등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 니켈 수출 규제를 또 감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한국은 투자를 해놓고 뒤통수를 맞는 이중적인 사태가 비슷하게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업을 벌여놓고 대금을 제대로 안 주거나 수출 규제 등 각종 뒤통수가 계속 등장하게 되는 국면은 결국 인도네시아 스스로가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되고 한국에 결국 배제당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콩의 S&P에 따르면 현재 중국에서는 다수의 한국 기업들이 철수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래 중국의 한국 기업들은 트럼프와의 무역 전쟁 이후 중국에서 사업 모델을 크게 고민해 온 바 있습니다. 계속 정치적인 이슈로 사업이 중지되니 탈중국을 고민했는데, 이번 상하이 사태로 인해서 중국이 정치적 이유로 방역을 강화하면서 물류가 묶이는 등 결코 사업하기에 좋지 않다는 말이 나오면서
많은 기업들은 탈중국을 하고 동남아 등 안정적인 환경으로 옮겨가길 원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이죠. 따라서 인도네시아 역시 이러한 행태가 반복되면 한국도 애초에 거래를 꺼리는 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중국과는 또 다른 이유로 뒤통수를 치거나 정책이 쉽게 바뀐다면 외국 자본을 유치하기 어려워지는 것이고, 한국은 당한 것도 많아서 인도와 같이 인도네시아도 사업하기 매우 까다로운 국가로 낙인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도네시아는 한국에서 투자한 분야조차 수출 규제를 감행하며 세계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자원 부국의 위치이지만 자원 민족주의를 지속한다면 원자재 하강기에는 반대 상황이 온다는 것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트래블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